병원이 소아의료에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우리 소아를 보려고 하는 유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아과를 가고 싶은데 소아 진료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겠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우리 인턴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적어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에 맞는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사법 리스크 같은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뭐 의료 전달 체계가 그런 것처럼 이제 1차, 2차, 3차로 가고 있죠. 로컬에서 보던 환자들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보통 2차, 3차로 병원을 넘어오면서 이제 가는 건데 우리나라 어린이 의료는 사실 2차 병원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졌고요. 1차 병원에서 제대로 안 되면 이제 3차 병원으로 넘어오는 건데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책에서만 보는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신장 투석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소아는 사실 투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장 투석실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단독 소아 중환자실 그리고 소아 어린이병원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턴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과를 선택을 하겠냐 그랬더니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의대를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로 바이탈을 다루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이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인데 소아청소년과가 거기 꽤 다 있었죠. 근데 소아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4년 동안 전공의 생활을 하다 보면서 가장 가슴 뛰고 가장 또 보람있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소아 아기들을 바로 살려서 다시 건강하게 병동으로 돌려보내는 모습 그리고 이후에 외래에 건강하게 다시 와가지고 만나는 모습들 그런 데서 가장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생각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지금 꼬여있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적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편으로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고쳐져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태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고 최근에 보면 이제 뉴스에서 꽤 많이 이런 것들이 좀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요구들 때문에 이런 해답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한번 터졌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전부터 조금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되지 못한 것들은 좀 아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뭐 응급실 뺑뺑이도 그렇고 치료를 할 곳이 없어서 환자들이 결국은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결과가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좀 치료가 잘 되지 않았을까를 잘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고 그리고 어떤 질병들이 갑자기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시간대에 적절한 치료가 중재가 되고 치료가 됐으면 환자들이 크게 문제 없이 살아날 수 있는 거를 받아주지 않고 다른 병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다가 또 먼 곳으로 가게 돼서 치료를 받아서 환자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어떻게 하면 막힌 데가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만 뽑아 놓으면 저절로 낙수 효과처럼 없는 곳에도 사람이 좀 채워주지 않을까 의사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000명, 2000명을 뽑아서 소아중환자 혹은 소아 필수 의료를 하는 그런 쪽에 의사들이 많아지는 것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의사 숫자가 느는 거가 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남의 피부과가 훨씬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에는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죠. 제가 소아 중환자 일을 하다가 바깥에 3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한 사명감 또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돌아오게 됐는데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정된 수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꺾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속상함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속상함도 꽤 컸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온전히 바쳐서 치료를 해주는데도 죄인 취급한다 이런 거에 대한 속상함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는 친구의 와이프가 어떤 회사에서 이제 교육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교육을 하면서 그 교보제를 쓰고 있는 게 저거든요. 제가 떠나 있기 전에 이제 3년 동안의 생활이 우스갯소리지만 진짜입니다. 3년 동안 영화 한 편을 못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항상 손에 쥐고 병원이 오면 뛰쳐나가는 생활을 3년 동안을 지속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나빠지기 전에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가족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사실 돌아온 것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장 컸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소아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얘기들을 하는데요. 물론 수가를 늘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이 소아 진료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수가죠.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100% 다 보전받지 못하고 한 80%밖에 돈 보전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행위별 수가를 올려가지고 현실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현실화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아예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평가를 하고 다른 수단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아 출생률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줄고 있는데 그 수가로 해결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병원이 소아 의료에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우리 소아를 보려고 하는 유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아과를 가고 싶은데 소아 진료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겠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우리 인턴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병원의 오너가 아닌 사람들한테 수가를 올려서 병원에 투자를 하게 하는 거는 크게 별로 유인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에 맞는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사법 리스크 같은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